얼마 전 한 방송사가 서울시로부터 싱크홀 위험 지역 목록을 받아 공개했지만 일부 자치구에서 임의로 제출한 탓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서울시가 지도를 계속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실은 집값에 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어요. 공개하지 않는다면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서울에서 싱크홀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지 그 지역에 공통점이 있을지 직접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122건. 이 지역들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데요. 한강을 중심으로 좀 낮은 지역은 충적청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하천의 물이 퇴적물을 운반을 해서 여기 쌓아놓은 건데 미고결 퇴적청이고 연약한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하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충적청이 좀 두껍게 분포하는 이런 곳에서는 싱크홀의 위험이 상당히 존재한다. 과거엔 서울 지형이 어땠는지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과 꽤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강과 하천의 영향으로 땅 모양이 조금씩 변화해왔고 여의도처럼 모래섬이던 곳을 매립해 땅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달라진 두 곳. 먼저 잠실. 이곳은 원래 강으로 둘러싸인 섬이었다가 1978년 한강 매립공사로 육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잠실과 함께 크게 달라진 또 한 곳, 강남. 과거 강남 일대는 하천이 자주 범람하는 비옥한 논밭이었어요. 다시 말해 집안이 모래나 자갈, 진흙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인데요. 이곳들 모두 싱크홀 다발지대라는 겁니다. 싱크홀이 발생하려면 자연적군으로는 연약 지반이 있는데 지하수가 잘 발달되어 있다. 옛날에 하천이었던 지역, 한강 주로 남쪽 지역, 이쪽 지역들이 위험지구고. 하지만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편마암이나 편암 지반 역시 상대적으로 덜 연약하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요. 강서구 이런 쪽은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편마암이나 편암입니다. 통화가 굉장히 많이 돼서 손으로 암석을 뜯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연약 지반 구간이 있어요. 지질도상으로 화강암 기반인 강북 일대 역시 암릉산을 제외하면 땅의 일정 깊이까지는 암석이 풍화된 흙으로 구성돼 있어 역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생각보다 싱크홀 위험 지역이 많은데요? 싱크홀이 발생할 때는요,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가 지질적 특성, 두 번째는 어떤 상하수도 관이 현재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는 이제 주변에 공사장이 있느냐 없느냐.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 공사장은 낮잖아요. 물이 지하 공사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물이 빠진 만큼 비게 되는 거죠. 상수도관이나 하수관이 역시 터지게 되게 되면 거기서 물이 역시 흘러가면서 토사를 갖다가 같이 가면서 역시 공급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말해 연약 지반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싱크홀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형 싱크홀의 주 원인으로 무분별한 공사를 지적합니다. 강동구 싱크홀 역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원인이었는데요. 작년에 연희동 싱크홀도 보면은 지하 배수로 터널 공사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로 얘기를 합니다. 하수도관은 통상적으로 서울에서 한 1m 정도로 보면 됩니다. 성인 상반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깊어봤자 50cm에서 1m 정도 발생하는데 그건 규모가 조그만 겁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싱크홀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 은폐 축소시키기 위해서 상하수도 노후화된 것을 주 원인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만 좀 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 연약 지반이 많은 데다 인구는 점점 몰리고 지하는 점점 깊이 뚫리고 있는 서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GTX라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고 공사도 굉장히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런 지하 공사가 집중되는 구간이 어디냐, 다 도로를 따라서 하게 돼요. 대중이 차를 몰고 가거나 이럴 때 더 싱크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싱크홀 위험이 특히 큰 장소라면 시기적으로 특히 더 위험한 때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여름철마다 겪고 있는 극한호우, 엄청난 빗물은 땅속을 더 연약하게 만들어 싱크홀을 가속화합니다. 실제로 싱크홀이 주로 발생한 시기 7, 8월. 파헤칠수록 심각함이 실감나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싱크홀은 인재입니다. 땅속에 토목공사를 설계했던 대로 꼼꼼하게 잘하면 싱크홀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 지도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지하에서 무슨 공사를 하면은 싱크홀이 발생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시는 어떻게 할까요? 그쪽 구간에서 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안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제대로 해라고 계속 다구치고 또 감시 감독하고 그잖아요. 일상을 위협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지 벌써 10여 년. 집값 떨어진다는 말로 싱크홀 위험 지역을 공개하지 않기에 시민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싱크홀,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